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계약기간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상황은 다릅니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기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계약 기간 안에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초기 계약 기간과 달리 계약 해지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4항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같은 법 6조의 2 제2항에는 명시된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1월 1일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3개월 후인 4월 1일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기간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상 잘못이 없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복비, 위약금, 신규 세입자 주선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행위는 오히려 위법한 사안이 됩니다. 만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기간에 세입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주임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중도 해지 요구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한편 갱신 요구권이 아닌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세입자의 중도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주임법에서는 갱신 요구권 사용 시 임대차 해지에 관련해서는 제6조의 2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조의 2 법률이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도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세입자가 중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도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중앙에 전세금 반환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